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2022학년도 한성과학고 소집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그 전에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인성이나 과학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한성과학고 올해 2022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성과학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40명 모집에 일반 전형이 112명, 사회통합 전형이 28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 교육지원 대상자가 4명,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가 각 2명씩 있습니다. 자, 인데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고입 특례 대상자 중에서는 그 본교 입학 전형의 심의 결과 지원자가 본교 교육과정 이수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력이 정원보다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상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탈락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소수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형은요.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및 출석면담. 서류를 지원한 학생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부분 다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학생들 중에 선발해서 2단계 1.5배수 선발해서 소집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출석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집 면접 대상자가 되면 실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출석 면담 시에는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생활기록부 2를 기반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게 앞에 쪽에 면담을 한 친구가 있고 뒤쪽으로 면담을 한 친구가 있는데 난이도는 뒤로 가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심지어는 문제를 그냥 물어보기도 하죠. 출석 면담에는 문제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문제를 주고요. 그냥 말로 주는 거예요. 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는 이제 2차 함수가 있는데 뭐 a 더하기 b가 0이고 b 더하기 c가 0이라면 이때 이제 4,4를 지난다면 a 값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써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석 면담 자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기 충분히 말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면 1.5배수죠. 전체 정원의 1.5배수를 2단계 소집 면접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이 출석 면담에는 입학 담당관이 면담을 통해서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소개서만 물어보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만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같은 거죠. 우리 A4지 같은 걸 주고 한번 써봐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소집 면접 대상자 1.5배 선발일 때 사실 출석 면담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배 선발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소집 면접 대상자가 되면은 이게 소집 면접이라고 하니까 또 말 그대로 면접을 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지필 시험이에요. 실제 가보면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어보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죠. 예. 다음으로 이제 그 성적 반영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성적은요. 1단계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과학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수학, 과학만 반영이 되는데 이 수학, 과학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수학, 과학이 아니라 뭐 국어하고 영어가 B가 나왔는데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된다고 말하면 반영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특정 과목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B가 나왔어요. 뭐 영어 성적이 B가 나오거나 국어 성적이 B가 나오면 출석 면담 때 물어보겠죠. 너 이거 왜 B가 나왔냐? 실제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를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잘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2단계 때는 3학년 2학기 수학, 과학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단계 때는 3학년 2학기죠. 3학년 2학기의 수학, 과학 점수는 잘 챙겨 놓으셔야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 뭐 외국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했거나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로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학년에 다른 학기나 아니면 최근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일정별로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 보시면 전형 일정이 쭉 나왔네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날부터 원서 접수가, 인터넷 접수가 들어갔고요. 실제 원서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출석 면담은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예요.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앞에 9월 13일 날 면담을 시작한 친구도 있고 11월 5일 날 출석 면담을 한 친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학생과 뒤에 학생의 차이를 좀 두려면, 형평성을 갖추려면 당연히 뒤로 갈수록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집 면접 대상자는 11월 1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11월 26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앞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3학년 2학기의 수학과 과학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예비 소집을 하고 27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되겠습니다. 과학고는 전기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12월 2일 날 최종 발표가 난 이후에 후기인 학교죠. 하나고나 상상고 같은 후기의 자사고를 또 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고 때 이 준비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집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올해 2021학년도죠. 올해 그러니까 입학한 친구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이 봤던 면접 질문지입니다. 이 면접 질문지는 한성과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뭐 작년도 거 아니고 다른 연도 거까지 포함해서 과학이나 인성 문제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질문지 작년도에는 문제가 코로나 같은 경향으로 2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다음시 이제 7분 이내에 면접을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재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30분 동안 면접을 시험지를 풀고 10분 동안 면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30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잠깐 볼까요? 창의사고 1번, 이게 세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이고요. 학교 친구들이 서해에 자연 탐사를 갔는데 낮에는 갯벌의 상태를 조사하고 밤에는 이제 월식을 관측하였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이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출제된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갯벌 탐사 중에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갯벌은 민물과 썰물이 항상 드나들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하고 유기물이 많아서 다양한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의 갯벌은
65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생물 X, 생물 Y, 생물 Z. 생물 X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리고 생물 Y는 핵막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 그리고 생물 Z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벽과 핵막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 X, Y, Z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분류해라. 생물 X, Y, Z의 기준 1은 뭐고 기준 2는 뭐냐라고, 뭐 다세포 생물이냐 단세포 생물이냐 뭐 이런 것도 기준하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에 관련된 분류를 중학교 1학년 과정 때 배우죠. 그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생물 1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탐구를 나누다가 보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물리화학은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애들이. 근데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고를 좀 가겠다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철저히 공부해야겠죠. 물리화학도 나오기 때문에 물리화학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골고루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도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월식을 관측했네요. 월식을 관측했는데 촬영 사진을 보았더니 금음달과 비슷해 보여요.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나눈 대화입니다. 달 속에 보이는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게 월식인지 어떤 게 금음달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내용을 나오고 있네요. 3가지 정도 얘기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월식하고 금음달하고 가장 큰 특징은 색깔이 다르죠. 아무래도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달의 위상이 바뀌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걸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이거에 답변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갔던 친구들은 지금 달이 떴는데 저게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평소 때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나왔던 건데. 자, 나는 그 A와 B와 한 팀을 이루어 갯벌 탐사를 하고 있었다. A는 평소에 말이 끊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성향이 있었다. 탐사 활동 중에 A가 활동과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자 B가 짜증을 냈고, 마음이 상한 A와 B는 언성을 높이다가 A가 숙소로 먼저 가버리는 일이 생겼다. A는 나에게 사과를 하며 과거에 괴롭힘을 당해 외롭게 지낸 적이 있어서 말할 기회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분히 이해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과거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당연히 말할 기회가 된다면 막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자신의 과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탐사 준비 시간에 나는 또 A가 상관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친구가 이제 B죠. B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치관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대답해도 상관없겠죠. A에게 제재를 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을 B하고 잘 설득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잘 이걸 활동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성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왔던 이제 과학 문제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왔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과학 문제인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기체에 풍선이 들어있고요. 액체 속에 저렇게 풍선이 들어있는 그 추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풍선에 이제 점점점 공기를 채워넣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저울에 점점 0에 가깝겠죠. 부력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자, 0에 가까운 게 생겼다. 자, 저울이 가리키는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원리 세 가지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단 조건을 줬네요. 보통 아이들이 실을 끊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을 끊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풍선과 실의 질량을 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떼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실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풍선 내부에 기체와 질량 그리고 추의 저울을 제외한 나머지 조작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풍선 내부에 질량이 큰 기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물을 좀 가벼운 것으로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추와 저울에 실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고리지 않고 실의 길이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에 따른 부채 변화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의 변화에 따른 걸 온도를 높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소가 몇 가지가 나오겠죠? 뭐 기체나 물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태우거나 전체 수소를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평소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냄비 문제도 있었죠. 평소에 잘 보는 문제였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찬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가열하면 처음에 냄비 표면에 이렇게 물기가 생겨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가열하면 없어져요. 왜 이러냐?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봤던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실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냄비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충분히 많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그 감자나 계란 넣으면 터지잖아요. 왜 그럴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평소 관찰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과학 문제인데요. 자, 지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근데 이 바닥의 돌들을 보면 박석이라고 해서 다 돌들이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림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있죠. 이상하게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는 도형이 이렇게 판판한 반면에 이 근정전 앞에 도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도형을 불규칙하게 놨냐?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다양한 박석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박석의 재료인 기역. 자, 이 기역이 뭘까요? 그건 북한산이나 인왕산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며 결정이 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결정이 크고 밝은 화성암. 그러니까 밝은 색이면서 결정이 큰 암석. 이게 바로 뭐냐면 화강암이죠. 화강암이고, 반대로 결정이 작고 어두운 암석은 우리 제주도 많이 있는 거죠. 현무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 바로 화강암이다. 결정이 큰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심성암이니까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고 지구과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들은 보면 지구과학적 요소나 생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정전의 박석은 햇빛이 강한 날에도
눈이 덜 부시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수가 원활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과학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봤을 때 조상들의 굉장히 큰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인성에 관련된 문제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인성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원자가 속한 모둠이에요. 모둠이나 학급 동아리 이런 걸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가, A, 다양한 박석이죠. 박석. 아까 말했던 화강암들이 근정전 앞에 깔려 있는 것과 다는 저 위에 있는 글자를 볼까요?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근데 B,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소리가 다른 소리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다양한 박석들이 있고요. 자, 다는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가 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분명히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것 같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어떤 점에서 다양한지 한 가지를 말해보고 그것이 왜 좋아한지 지원자의 노력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학급이 어떻게 다양한지, 동아리가 어떻게 다양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양한 것을 조화롭게 지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학급의 학생들은 다양한 성적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거나 다양한 성격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장래희망들도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원자가 어떻게 그걸 조화롭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다양한 성적의 친구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멘토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동아리 활동에서는 특성에 맞는 역할을 줘야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진로 활동을 다양하게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과학 문제와 인성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문제들은 전부 다 가치관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성과학고 과학 기출문제, 소집면접의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와 인성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